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스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스코를 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CLI로 된 명령어 체계이죠. 예, 이렇게 명령어 체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패킷 트레이스 같은 걸로 이제 실습을 하실 때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실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명령어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령어로 입력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만 이해하시고 손에 숙달되면 되는데, 요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 듣고 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시스코는 OS가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었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왜냐하면 프로덕트 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나 회사가 이게 글로벌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산업계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장비로 모든 산업계 요구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IOX XR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말한 통신사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 때 많이 사용하고요. 요 NXOX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프로덕트 군들에 대한 OX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탈리스트 스위치에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그 OS가 이제 iOS거든요. iOS 뭐 XE라 하기도 하고 iOS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들이 일반적으로 외관들이 이렇게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대부분 스위치들이 이 iOS 시리즈일 겁니다. 자, iOS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세팅을 위한 창이 이렇게 콘솔, 옥스, 뭐 일반 우리 인밴드 웬 그 포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보면 이렇게 포트가 이런 식으로 뭐 2열로 이렇게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포트들은 무슨 포트냐면 다 장비들을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이렇게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포트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다음 이렇게 연결하고 또 뭐 얘는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요런 실제로 이제 단말 연결하는 포트 빼고 무슨 포트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콘솔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여기 잘 없는데요. 여기 옥스 포트, 이게 라우터에만 있는 포트거든요. 이 포트는 뭐냐면 이렇게 모뎀을 연결하는 겁니다. 모뎀을 연결해서 여기 PSTN 전화망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관리자가 어떻게 이쪽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망들은 왜냐하면 우리 이멀전시 비상시에 이렇게 이쪽 망을 통해서 타고 들어올 때 쓰는 건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좀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콘솔 포트 뭐냐면 사용자가 있으면 자기 노트북이 있으면 요 사이에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원래 원칙은 롤오버 케이블이라는 롤오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롤오버라고 하는데 롤오버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 8핀짜리 롤오버 케이블을 여기 직접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는 요 포트가 이제 시리얼 포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콘솔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즘은 USB 포트가 있어요. 미니 USB. 그래서 USB 컴퓨터 USB 포트로 동시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포트 동시에 사용 못 하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점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USB 포트가 있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콘솔들은 다 USB 미니 USB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니 USB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는 여전히 이제 이 시리얼 포트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노트북도 그랬지만 이 노트북 이런 데 보면 시리얼 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USB를 시리얼로 변환해 주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일단은 해서 이렇게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하곤 했어요. 많이 그렇게 사용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요 포트가 시리얼 케이블 통한 롤오버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노트북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서비스하는 요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스위치가 다른 스위치들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양 스위치 포트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이렇게 이 스위치 포트를 타고 들어갈 수도 이 콘솔 이 스위치 자체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여기 콘솔 쪽, 그 다음에 이쪽 타고 들어가는 요쪽 이멀전시 쪽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해서 관리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SSH와 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텔넷은 사실 거의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이 두 개가 제공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텔넷은 이게 평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평문으로 보이지만 얘는 암호화해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캡처하더라도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또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더 신뢰성을 제공하니까 당연히 SSH가 더 선호되겠죠. 근데 이제 테스팅 환경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콘솔 케이블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TCP/IP 네트워크에 요 SSH와 텔넷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 비상 모뎀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요거는 라우터에서만 사실 모뎀이라는 옥스 포트는 모뎀을 이용하는 요 전환망을 통한 이 포트는 실제 라우터에만 주로 있는 방식인데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콘솔 포트가 있죠. 네, 콘솔 포트가 있고 옥스 포트가 있고 이렇게 콘솔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RJ45 커넥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롤오버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롤오버 케이블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기 옛날 시리얼 케이블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는 요 방식보다 여기 자체 요즘 것들은 여기 미니 USB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미니 USB 콘솔 포트가 있죠. 예, 이렇게 RJ45 형태 콘솔 포트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사용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USB 콘솔 포트, 얘는 당연히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콘솔 포트, TCP 네트워크를 통한 요 방식, 옥스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 콘솔 포트는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옛날 PC는 시리얼 포트가 단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얼 간에 롤오버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PC의 USB를 통해서 USB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USB를 이제 포트를 USB를 RJ45로 이렇게 RJ40 그 롤오버 케이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해줘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미니 USB 형태로 바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이 방식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니 USB 포트가 좀 불편하거든요. 잘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여전히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때는 우리가 장비에서 이 시리얼 케이블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장치 관리자에 딱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트 여기다가 연결된 컴포트 시리얼 포트가 번호가 보입니다. 이 포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포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세팅할 때 이 포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포트를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 포트를 맞춰줘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동기 직렬 통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스타트 비트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스톱 비트를 보내는 이런 비동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용 플래그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문자 단위로 전송하고 그래서 보내기 전에 스타트 0을 했다가 네, 스타 끝나면 다 데이터를 이렇게 1010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끝에는 다시 하이로 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코 스위치의 모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데요. 처음에는 유저 모드, 이네이블 모드, 컨피그레이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모드. 그 다음에 이거 enable 모드라고 프리빌리지 모드를 합니다. 자, 모드 종류.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자, 컨피그레이션을 말뜻 딱 들으시니까 뭘 떠나요? 설정 얘는 세팅할 때 씁니다. 세팅. 자, 유저 모드는 사실 이게는 처음에 접속했을 때 유저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유저 모드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기능이 제약적이 많습니다. 기능이 제약. 하지만 이제 접속을 최초로 했을 때는 이 유저 모드를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저 모드를 일단은 접속하고 나서 유저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enable 모드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단어가 프리빌리지라는데 프리빌리지라는 단어 뜻이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 모드로 넘어오면 특권들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여기서는 마치 게스트처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넘어올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넘어올 때 우리가 요 단계를 이제 enable 모드, 프리빌리지 모드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enable 모드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자, 특권이 있는 모드인데 무슨 특권이 있냐? 바로 여기에 설정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네요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설정은 여기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할 수 있는 설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고 요것들은 하시다 보면 익혀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 확인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show 명령은 다 여기서 칩니다. show 명령.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확인을 하는 명령은 show 명령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설정 명령 중에서는 좀 우리가 그 파일 관리하는 종류 많이 씁니다. 뭐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딜리트를 하거나 뭐 이런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레이즈 하거나 요런 명령들 뭐 리네임 이렇게 리눅스에 나왔던 명령 같은 요런 명령식의 파일 관리 시스템 관리하는 명령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런 명령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위치에 세팅되는 뭐 VLAN 설정, STP 설정, 라우팅 설정, 스위칭 설정 이런 대부분은 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의 설정을 대부분은 이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유저 모드는 기능이 굉장히 거의 안 쓴다. 그리고 enable 모드, 다른 말로 프리빌리지 모드를 한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뭔가 권한이 확대되죠.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보안 패스워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보안 비밀번호를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이게 보안 비밀번호를 걸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명령어를 이렇게 넘어갈 때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무슨 모드라 했습니까? 네, enable. 그래서 enable을 쳐주시면 됩니다. enable.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enable 모드에서 이렇게 configuration 모드 넘어갈 때는 뭐냐면 우리가 conf t라고 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원래 약자는 configuration 터미널을 세팅하는 터미널로 이제 접근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다 안 쓰고 업계에서 시스코는 이렇게 줄임말이 허용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뒤에 규칙을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다 이 명령을 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넘어갈 때는 enable, 여기서는 conf t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백으로 돌아갈 때는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출구가 뭡니까? 출구. exit죠. exit. 이렇게 갈 때는 출구 exit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다? enable 모드로 갈 때는 뭘 한다? enable. 이때도 enable은 다 안 치시고 en까지만 치셔도 됩니다. en까지만. 그리고 넘어갈 때는 원래는 configuration 터미널인데 요 구간에 conf t만 치면 된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모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출구 exit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한다면 enable 모드로 갈 때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요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exit를 채워도 되지만 여기서 다른 단축키로 뭘 쓰냐면 컨트롤 Z라는 단축키를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키. 그래서 요게 나중 되면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는 사실 거의 잘 입력을 안 하는데 요 구간에는 반대로 enable의 반대 뜻이 뭡니까? disable이죠. 이렇게 넘어온 건 enable이니까 이쪽은 disable. 그래서 요 구간에는 다른 말로 우리가 disable이라는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근데 요 명령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exit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요 명령은 뭐냐? 컨트롤 Z 명령은 뭐냐면 enable 모드로 간다. 하는 단축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enable 모드로. 자, 요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렇게 넘어갈 때는 enable en만 치면 되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conf t 넘어지고 반대로 이렇게 exi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에서는 할 게 거의 없다. enable 모드에서는
설정 확인하는 show 명령이 정말 중요하고 일부 설정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설정은 configuration 모드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enable 뭔지 유저 모드인지 configuration 모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꺽쇠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근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유저 모드에 접어들면 이렇게 꺽쇠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음 단계는 샵 표시가 나고 여기는 config 샵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이제 configuration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config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에서 할 때 이렇게 넘어갈 때 뭐라 했습니까? enable em만 하시면 된다 했죠. 이렇게 할 때는 뭐다? compt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뭐 한다? 출구 exit. 근데 요 구간에서는 요는 enable 반대니까 disable 해도 된다. 근데 잘 안 쓴다. 그냥 exit로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end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Z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컨트롤 Z를 많이 선호합니다. 컨트롤 Z를. 근데 이렇게 end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해서 명령어가 많지만 너무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다? 무조건 exit 하나만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en comp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익숙해 주시면 이렇게 쓰시면 컨트롤 Z가 굉장히 이렇게 입력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EXIT보다 치는 게 그래서 요거는 항상 enable 모드로 가는 단축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유저 모드 인데 자, 유저 모드 이 프리빌리지 모드가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제가 enable 특권이 있다. 확인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는 그리고 configuration 모드 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갈 때는 뭐다? EXIT 그리고 EXIT 이렇게만 알면 된다. 근데 혹시라도 더 알고 싶으시면 요건 enable 반대 disable 또 요 구간에는 컨트롤 Z라는 명령을 쳐도 된다. 또 또는 뭐 앞에 말했던 end를 쳐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end를 잘 쓰지는 않아서 컨트롤 Z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야, 이건 뭐야 이거 뒤에 보면 configuration 이렇게 보이실 건데 요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는 우리가 이 configuration 모드 커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유저 모드는 다시 한번 보면 이거 그다음에 enable 모드는 이렇게 configuration 모드는 config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자, 이 서브 컨피규레이션 모드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서브 컨피규레이션 보시면 컨피그에 다 있고 뒤에 보면 뭔가 뒤에 꽁다리에 뭔가 하나씩 더 달려 있죠. 예, 요거는 뭐냐 이 컨피그레이션 모드의 하위 메뉴입니다. 얘는 컨픽 상계 중에서 여기 안에 컨픽 중에 이 마치 그룹핑을 다 해놨습니다. 예, 그룹핑을 인터페이스 그룹, 뭐 서브 인터페이스 브레인 그룹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면 여기에 config if 이렇게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라 했죠? 이렇게 가는 게 enable 이렇게 가는 게 compt입니다. 이쪽 compt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정 명령어를 치면 저절로 진입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가 뭐라 했죠? exit 이렇게 나갈 때는 exit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른 걸로 제가 자주 쓰는 게 컨트롤 G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컨트롤 Z 기능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단계 나갈 때도 EXIT입니다. 그럼 EXIT는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것 되죠. 근데 컨트롤 Z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래서 컨트롤 Z라는 거는 뭐냐면 이 enable 모드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enable 모드로.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가닥에 떨어지면 여기서 두 칸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아니면 EXIT 두 번 쳐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세팅을 요 안에 들어가 세팅을 하다가 확인하고 싶을 때 EXIT 두 번 치기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컨트롤 Z를 쓰면 바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유행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모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유저 모드라고 해도 유저 execute 유저 명령을 일단 몇 가지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 몇 가지 이렇게 뜨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사실 거의 이렇게 써본 적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enable 모드로 가는 enable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show도 뭐 명령어 되는 여기서 show 명령은 좀 제한적인 show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여기서는 사실 요 명령어 정도만 enable 명령어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유저 모드인 거 어떻게 알죠? 예, 요거 옵션 꺽쇠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컴픽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요 쇼도 그 제한적인 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미셀리니한 아주 별로 이용 안 되는 별로 안 중요한 정보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프리비리지 레벨 1이란 건 나중 되시면 보완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건데 사실 얘 프리비리지 레벨이란 게 0에서 15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단계란 건 굉장히 바닥이죠. 예. 굉장히 그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 모드란 거는 사실 거의 쓰질 않자 입력할 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원격 접속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온다. 왜냐 바로 처음부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먼저는 이 유저 모드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모드는 볼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고 세팅한 권한도 없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단은 유저 모드를 진입하게 한다. 그리고 유저 모드에서 이네이블 모드로 넘어갈 때는 향후에 배우겠지만 패스워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네이블 누른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네이블 모드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프리빌리지 특권. 왜 특권이라 했죠? 드디어 유저 모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다? 예, 여기서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고 명령을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샵을 보시면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요거였지 않습니까? 유저 모드는 여기서 EM만 치셔도 되고 이네이블 다 치셔도 되는데 치시는 순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뀌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 권한이 더 이제 그 모두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너무 많이 아실 건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하나씩 할 거지만 나중에 여기 체크 요 컴피규어 해서 컴프티란 요 명령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가장 많이 쓰냐면 이 상태에서 쇼 명령 요게 제일 여기 좀 너무 진하네요. 요 쇼 명령이 치시면 거의 한 90%는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핑이란 명령어와 트레이스 루트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 두 개 명령은 나중에 장애 처리할 때 씁니다. 그 장비가 살아있나 그 장비가 가는 경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상태에서 보면 delete 그리고 dir 그리고 copy 그리고 erase 그리고 뭐 NKDR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언제 쓰냐면 나중에 이거는 파일 시스템 관리할 때 씁니다. 이게 파일 시스템을 관리할 때 쓰거든요. 이 파일 시스템이 뭐냐?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이 파일 시스템 관리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더 있냐면 여기 텔넷 명령 SSH 명령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이 show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모드들랑 컴퓨터 이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장애 처리하는 명령어들 그다음에 장애 처리 명령어가 핑이나 트레이스 루트 그리고 원격 접속하는 SSH 텔넷 요 정도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기타는 또 뭐 여기 시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클락 명령도 간간히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유저 모드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여기서 중요한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에 리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로드. 이게 뭐냐? 리로드. 자, 리로드랑 다시 로드한다는 건데 우리 컴퓨터는 부팅을 다시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리로드가 우리가 컴퓨터의 부팅과 비슷하게 다시 OS를 로드하는 겁니다. 과정을 다시 해서. 그래서 리로드가 사실 리부팅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리부팅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 리로드를 쓴다. 예,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 명령어. 자, 그러면 이 유저 모드에서는 이런 리로드 이런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 유저 모드 보실게요. 유저 모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 요거 보시면 알죠. 요게 유저죠. 자, 유저가 이거고 이네이블이 요 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표시면 요게 유저고 요게 뭡니까? 예, 요게 이네이블 모드죠.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이 사람이 리로드를 치니까 뭡니까?
unknown 커맨더 딱 에러 떼어 그러죠. 왜? 유저 모드에는 이 명령어가 없거든요. 유저 모드에는. 자, 유저 모드는 당연히 없지만 여기서 보셔도 없지 않습니까? 유저 모드. 그래서 유저 모드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재부팅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의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걸 유저 모드에서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네이블 모드에서만 특권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리로드를 때리는 순간 난 몰라 그 명령 이렇게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에서는 en이나 en에 붙여서 enable을 진입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진입할 때 패스워드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값은 뭐냐? 패스워드를 안 묻게 돼 있습니다. 자동 출입인데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enable 모드로 해서 패스워드 입력가 들어오면 바뀌죠. 그럼 리로드 명령을 때리니까 어때입니까? 리로드 할래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유저 이네이블 모드로 되면 이렇게 권한이 생겨서 이런 리로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저 모드 할 때는 거의 명령어 외울 게 없다 했잖아요. 요거 이네이블만 해야 놀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이 이네이블 모드에서 몇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자주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자주 쓰이는 게 show 명령입니다. show 명령을 치시면 뭐 show 히스토리 그럼 과거 입력한 거 show 터미널 현재 접속한 세션 정보 중요한 거 show show 이렇게 명령어들 많습니다. 그래서 show 나오면 다 여기서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show 버전하면 show 명령이니까 뭐다? 예, 당연히 enable 모드다. 그래서 이것들 다 실습 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쇼 명령이나 치다 보면 보여줄 게 막 수백 줄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얘가 중간에 딱 서면서 이게 뭐란 표현. 이게 뭐냐면 수백 줄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20줄 정도밖에 못 보여서 한 페이지에 모니터에는 이밖에 출력할 수 없어서 나 더 보여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 더 할 말이 많아 이 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엔터를 치면 한 줄이 더 보여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페이지 분량이 다시 출력이 됩니다. Q나 이거 누르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 C는 강제 출력 중단인데 이건 Q와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예 빨리 끊고 싶으면 다 첫 페이지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나와버리면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able 모드는 또 그렇게 뭐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뭐 복사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보시면 이거 질려버립니다. 네, 질려버리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면 알아두시고 저하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중에 하나씩 체크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다 이해되십니다. 자, show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 show 명령은 다 enable이다. show 명령. 자, 근데 요 show 명령 중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show랑 copy 명령을 지금부터 이제 이레이즈 명령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제가 앞장에서 미리 시스코 메모리 설명할 때 아마 설명을 다 드려서 이 내용은 다 했던 내용인데 그걸 안 보고 오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코 스위치나 라우터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컴퓨터처럼 CPU 메모리가 다 있습니다. 뭐 우리가 SSD 요즘들은 다 플래시 메모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PC들. 요거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터들은.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제 부팅을 하면 얘는 우리가 바이오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스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롬에서 롬몬이라는 장비가 바이오스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스 시모스 셋업 같이 얘가 처음에 하드웨어를 초기화합니다. 하드웨어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제 그 상태도 살핍니다. 포스트 파워온 셀프 테스트. 그리고 나서 OS 있는 그러니까 부트 로드를 하는데 OS 이미지가 어디에 있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롬이 우리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서 바이오스가 부팅되고 나서 요 기능을 한 다음에 이 우리 디스크 안에 윈도우 10 있는 이 OS 있는 이미지 위치를 찾게 됩니다. 동일하게 얘도 똑같이 이 플래시 메모리 우리 SSD 이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죠. 예, 요즘 애들도 SSD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플래시 메모리에 OS를 찾습니다. 여기서 iOS를 찾습니다. 찾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OS를 램에다가 올립니다. 이 왜 램에다 올리면 램의 스피드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의 몇백 배죠. 더 빠르게 구동시킬 수 있는 거죠. 스위치는 빨리빨리 포워딩 해야 되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이 수백 배 빠른 이 램에다가 OS 이미지를 찬 다음에 이걸 램에다 올려서 구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게 다 OS를 올리면 끝난 게 아니라 얘가 NVRAM이라고 비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 스위치 장비의 초기 구성 셋업인 스타트업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장비가 이렇게 해서 롬에서 이런 체크 다 하고 나서 OS를 찾고 난 다음에 OS에 있는 이미지를 램으로 올린다. 램으로 올리고 나면 이제 OS가 동작하지만 아무런 값이 없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초기 설정 값을 스타트 컴퓨터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OS는 이렇게 메모리가 롬이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램, 그다음 비활성 메모리, 요 NVRAM이란 건 비활성 메모리. 그러니까 껐다 켜도 안 지워지게, 껐다 켜도 안 계속 그 데이터가 남아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램이란 거는 껐다 켜버리면 아웃되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OS는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가 우리 SSD 같은 거니까 비활성이죠. 그래서 실제는 얘들이 OS가 여기 비활성 OS가 이 램에 올라가 버린다. 근데 램의 문제점은 뭐냐면 램에 올리고 나서 이 초기 값이 가는데 이 램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램은 껐다 켜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있던 정보를 이쪽을 한 번씩 동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껐다 켜지면 왜냐하면 얘 장비가 껐다 켜지면 마지막 이 정보가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거는 꺼지면 사라져 버리니까 얘가 켜 있을 때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를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다시 유정보에 갈 거지 않습니까?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실제 이제 처음에 올라오면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이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정보를 받자면 초기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 이제 동작은 실제 스위치에서 동작한다고 얘를 러닝 실행되는 컨피규레이션이라 합니다. 컨피규레이션이랍니다. 얘는 스타트업 최초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습니다. 맞죠? 얘 값이 이렇게 카피가 됐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컨피규레이션 모드 들어가서 값을 막 바꿉니다. 바꾸고 난 순간 얘하고 이제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장비에서 이 상태에서 꺼져 버리면 다시 이 값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값을 이렇게 카피해 줍니다. 카피 백업. 카피해 주면 변경하고 나서 이 램에 있던 값을 이쪽으로 카피해 주면 요 NVRAM이 저장이 돼 버리면 나중에 껐다 켜지더라도 다시 부팅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죠. 요런 기능들을, 요런 명령어들을 어디서 하냐면 이 유저 모드가 이네이블 모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모드라는 것은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러닝 컴픽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램에 존재하는, 그리고 스타트 컴픽은 비활성, 장비 시작 시 로드되는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램에 러닝 컴픽이 있습니다. 요 램에 있는 러닝 컴픽을 보는 명령이 show running 컴픽. 근데 업계에서는 다 show 명령을 sh로 이렇게 짧게 쳐도 되거든요. 런도 run까지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wrun이란 말 말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show running 컴픽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자, NVRAM.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장비가 최초 부탁되면 OS가 플래시 메모리 올라가고 나면 요 값이 설정 값이 올라간다 했죠. 요 값이 뭐냐면 스타트 컴피. 요 값은 껐다 켜지더라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NV non-volatile 비활성 램이라는 곳에 저장된다. 그래서 요 값을 보려면 show start까지만 치셔도 됩니다. show sh까지 쳐도 되기도 하고 show star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show star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확인할 땐 그렇고, 만약에 요것을 이쪽으로 백업하고 싶으면 어쩌면 카피 이렇게 러닝 컴퓨터 스타트 컴퓨터를 복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피 이런 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라이트라 하기는 단축키가 하고 라이트 메모리나 시스코에는 이제 그 단축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카피 이런 스타트 대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스타트업을 것을 이쪽에 복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다 카피란 명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스코는 이제 다양한 곳에 카피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파일 시스템에서 다 이게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네이블 모드에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는 아마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명령은 이 이네이블 모드에서 자, 우리가 러닝 컴픽이 있고 램에 있는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러닝 컴픽이 있고, 비활성 메모리에 뭐가 있습니까? 스타터 컴픽이 있습니다. 스타터 컴픽. 자, 스타터 컴픽이 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스타터 컴픽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복사하는 명령이 뭐냐? 카피. 이걸 러닝 컴픽을
스타트로 컴퓨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값이 이제 비어 있다가 처음에 장비 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비어 있다가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렇게 하면 요 값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러닝 컴픽이.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스타트 값을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지우고 싶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레이저란 지우개 이레이즈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요 공간을 저장했지만 다시 비우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레이즈 스타트라는 거는 왜 할까요? 예, 요거는 나중에 장비를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장비 초기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제가 부팅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iOS를 어디에 올린다 했죠? 램에 올린다 했죠. 램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했습니까? 이 NVRAM에 있는 이 초기 이니셜 스타터 컴픽을 이쪽으로 복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거 초기화한다는 건 요 안에 있는 이 스타터 값을 없앤다는 겁니다. 자,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장비 얘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팅할 때 OS 올라가고 나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값이 없으니까 뭐가 가져옵니까? 공장 초기화된 값을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쓰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스위치를 작업하다가 에이 공장 초기화 다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명령을 사용해서 요 NVRAM에 있는 것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됩니까? 예, 껐다 키면 됩니다. 껐다 키면 끄는 게 뭐라 했죠 아까? 예, 리로드 하면 됩니다. 껐다 키면 어떻게 됩니까? 껐다 키면 요까지 iOS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iOS를 램에 올린 다음에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게 없으니까 초기화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요것들을 두 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삭제할 때는 이제 요 방식이 가장 많이 쓰고 뭐 어떤 데서는 뭐 라이트 이레이즈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요 하나만 알아두셔도 되고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enable 모드란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아까 스타터 컴픽은 뭐냐면 처음에 장비가 올라왔을 때 보는 컴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NVRAM에 저장된. 자, 처음에 얘는 장비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아무것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컴픽 is present, not present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주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명령을 칠 수 있는데 이거 뭐냐 다른 말로 copy 러닝 컴픽을 스타트하고 똑같은 건데 업계에서는 이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러면 열 몇 줄 써야 되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write라고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WR만 쳐도 되긴 되고요. 요걸 치버리면 어떠냐면 요게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이 안에 램에 있는 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요것들이 이제 스타트 컴픽 나 프레젠트가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레이즈 스타터 컴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다시 지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공값을 채울 때는 write를 해서 러닝 컴픽을 스타트업으로 좀 채워지는데 이걸 지울 때는 erase라는 명령을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회선 점검하는 명령들도 쓴다. enable 모드에서 원격 접속할 때 이건 뒤에 하면서 배울 거니까 일단 여기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하는데요. 자,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우리가 enable 모드에서 이제 절대 이제 바로 이제 세팅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세팅을 하러. 이때 명령은 전체 근데 실제 컴프티만 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온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배우셨죠? 유저 모드, enable 모드, 요게 컨피그레이션 모드. 근데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실제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서브는 장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세팅, 서브는 특정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다? 컴프 T.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는 뭘 하면 된다? 원래는 EXIT를 많이 쓴다. 뭐 AND를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신 컨트롤 Z를 쓰는 게 좀 편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컨트롤 Z를 써도 되거든요. AND를 써도 되네요. 저는 AND를 거의 사용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AND랑 컨트롤 Z 이렇게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일 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명령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주 편한 대로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 명령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AND가 양쪽 다 되네요. AND가 한 번에 항상 이게 enable 모드로 떨어지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정비 전체, 서브는 특정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 설정, 호스트 네임을 이 스위치를 나중에 보시면 이 앞쪽이 최초 장비 이름입니다. 스위치는 박스를 까면 기본 이름이 스위치입니다. 얘 이름은 모든 스위치 이름이 이거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호스트 네임에서 이름을 줍니다. 얘는 스위치. 그러니까 주는 순간 이 앞에 스위치 이름이 바뀌죠. 예,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은 이제 뭐라 했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때 쓴다 했죠. 예, 그래서 요 컨피그레이션은 글로벌 모드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용자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디가 시스코 1, 패스워드가 시스코 1, 아이디가 시스코 2, 패스워드가 시스코 2인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뭐냐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나 뭐 라인이나 뭐 IP 라우팅이나 그 라우터 립 뭐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 액세스 리스트에 누르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요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 되면 이렇게 진입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인, 그래서 각각 이 해당 요거는 해당 인터페이스, 해당 라인, 해당 액세스 리스트, 해당 라우팅에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서브 컨피그레이션 모드다. 요 하나하나 토픽 전체가 뭐냐면 나중에 한 챕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해서 컨피그로 넣었는데 요거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 시스코는 다 앞에 no를 붙여야 됩니다. no에다가 입력한 명령을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no에다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다 D까지 하고 no host name 때로는 그 유일한 명령일 때는 여기까지만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나중 되면 이해하시고 실제 기본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no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가지는 조금 애매한 방법인데 이게 다시 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일한 거일 때는 호스트네임 RR일 때 다시 R2로 입력하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그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방법을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동일한 명령을 입력하고 그 앞에 no를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오늘 배웠던 거 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